자리가 좀 무거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일이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좀 잘 논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이 행사를 이렇게 주최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 사회복지사협회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토론에는 수험생들의 땀과 눈물의 산물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더라면 누가 이런 그 토론의 필요성을 또 느끼고 또 이걸 주관했을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어진 그 과제가 뭐였냐면, 서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문제 출제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 및 시험 문제 공개를 촉구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 관련된 이것 말고도 다양한 논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급의 자격증을 좀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라든지, 혹은 2급의 취득에 14과목을 이수하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전문직으로 진입하는 단계가 좀 너무 완화된 것이 아니냐 등등, 또 지방대학의 많은 대학들이 이 사회복지학과가 잘 된다고 소문이 나서 이 가정관리학과가 안 되면 가족복지학과로, 컴퓨터학과가 안 되면 정보국제학과로, 행정학과가 안 되면 복지행정학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렇게 바꾼다든지, 심지어 어떤 전문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에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는 이런 상황의 문제 같은 것들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논의하고 싶은 것은 주로 1급 시험과 관련된 그런 논의이고, 또 아마도 또 다른 토론자들께서 그와 관련된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번에 1급 시험의 문제점을 향후에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어떤 수험생이 어느 해에 시험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합격률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건 공정한 시험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회 시험 본 사람은 응시자의 67%가 합격을 했고, 또 5회 시험을 본 사람은 25%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는 46%가 합격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최근의 경우만 봐도 46%, 31%, 42%, 14% 등등인데, 특히 작년에 졸업하고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시험을 안 본 사람은 올해 시험을 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작년에 볼 걸,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합격하고 이렇게 서류가 미진한다든지 해서 불합격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합격했을 때 그 참담함 같은 것은 저는 이 출렁이는 합격률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출렁이는 합격률에 대해서 제가 이 산업인력공단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 전문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 참 합격률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난감한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것이 결국은 응시자의 학력과 지식 수준에 의해서 합격률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마치 수험생의 탓인 것이냐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이나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등등 국가시험을 여러 차례 출제한 바에 의하면 합격률의 상당수는 출제위원회 의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출제할 때 대개 상 30%, 하, 중 40%, 그리고 하 30% 정도의 이렇게 난이도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출제를 한다면 14.3%와 같은 이런 합격률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과거에 1급 시험을 출제하고 그 이후에 산업인력관리공단이 할 때에도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 1급의 경우에는 사회복지교육협의회가 만들고 있는 교과목 지침서에 의해서 대체로 출제 범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법제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 교과서의 범위를 좀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고 교재에서 논의되는 정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논의된 법안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안뿐만 아니라 시행 규칙까지도 다 시험 범위가 된다는 것은 좀 15주 혹은 16주의 공부를 하는 수험생의 그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좀 과도한 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능시험이나 또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 대체로 바로 가 답안을 발표를 하고 또 수험생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서 정답을 확정 지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문제와 답안을 공표한 적이 없고 이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시험의 출제에 들어가 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공무원 시험은 사회복지사 1급 시험보다 훨씬 출제 기간이 길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더 이렇게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중복 답안이 나온다든지 하는 경험들이 분명히 있어 왔다는 것을 볼 때 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험 문제 공개를 요구할 그 권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한 대체로 국가시험이 한 문항당 60초 혹은 70초인 경우가 많은데 왜 유독 사회복지사만 50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는 뭔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시험장의 문제점들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왜 인천 사람이 경기도 사람이 서울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느냐, 혹은 왜 강릉 사람이 춘천에 와서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좀 대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하고 또 과거에 몇 차례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적어도 올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몇 가지는 꼭 이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 1급의 합격률을 우리가 정확하게 48%다, 36%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상규상 사회복지계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사회복지사 합격률이 과거 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가 24.7%로 떨어졌던 2007년도에 당시 의사는 88%, 간호사는 91%, 약사는 85%가 합격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도 뭔가 합격률에 대해서 너무 24.7%는 낮은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의사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그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예 의사나 간호사가 되지 못하는 데 비해서 사회복지사는 2급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따라서 1급은 좀 이 수준보다는 낮아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계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가. 저는 지난 몇 년 사이를 보면 한 45%, 31%, 42% 뭐 이런 선일 때에는 사회복지계에서 너무 합격률이 낮다라는 올해와 같은 그런 비판은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사회복지계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에 대한 그 합의가 필요하고 또 시험 범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특히 저는 법제처럼 시험 범위가 너무 넓은 과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과목 집진서에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관련법을 만약에 우리가 2주에 가르친다 혹은 3주에 가르친다 그러면 그 정도의 범위에서 출제가 돼야지 거기에서 열거되었던 법이라고 해서 다 출제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제가 출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에는 청소년 관계법과 행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관계법이라고 하면 청소년 기본법, 보호법, 복지지원법 이 세 법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관계법 그러면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아동복지법, 소년법, 뭐 미성년자 보호법 등등등등 뭐 미성년 등등등등 많은 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이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또한 이런 문제를 보다 좀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유일한 법정기관이 사회복지사협회인데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그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관리하는 것은 복지부 장관이고 사회복지사협회에다도 이 일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1년에 40개 이상의 시험 문제를 출제하느라고 거의 매주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가 이 일을 또 맡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시험 관리를 당연히 법정기구인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어느 기관이 하든 이제 문제를 공표하고 이 가답안을 가지고 정답 이의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정답을 확정짓는 과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자가 출제한 문제를 작년도 합격생이 들어와서 시험 문제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런 표현은 예를 들어서 가장 높은 것은 그러면 이 가장이라는 것이 혹은 대다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은 그러면 이 가장이 뭐냐 대다수가 뭐냐라는 이 오해를 불러들 수 있는 소지가 있다든지 예를 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거나 작년도 문제에 비례해서 너무 쉽다든지 좀 너무 어렵다든지 하는 것들을 수험생이 와서 체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그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출제자가 20문제나 30문제를 다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를 하고 선정위원이 출제된 문제를 선정해서 좀 수정 보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출제자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는 현재의 이 사회복지사 시험 출제 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 시험의 경우에도 이 난이도라든지 또 변별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이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수 과목 기준 8과목 중에서 한두 과목의 선생님들이 수험생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고 문제를 매우 어렵게 내버리면 결국은
평락이나 과락으로 떨어져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지금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출제하는 방식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 매년 발표되었던 과목별 평균 난이도 분별도를 왜 올해는 발표하지 않았는가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꼭 좀 공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들이 다른 어떤 해보다 높았고, 지금 수험생이 1년이면 25,0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우리가 6,000명일 때, 수험생이 6,000명일 때 연 1회 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우리가 계절학기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감안할 때 좀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 들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자고 하면 역시 사회복지사 1급이 없이는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취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올 8월이나 이런 다시 한번 시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사회상비적으로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정말 이 시험 실시하는 기관들께 정말 요청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수험생을 좀 인간으로 대접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1월이나 2월에 시험을 보면서 굉장히 추운 교실에서 보게 해요. 그 이유는 아예 난방장치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거의 가동되지 않는 그런 학교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데 전혀 해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광주 지역만 그런지 다른 지역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 지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광주 공고, 전남 공고, 또 무슨 전자고등학교인가 해가지고 다 공업고등학교 위주이고 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에도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하면 여자 화장실이라도 많을 텐데, 이 70% 이상의 수험생이 여자인데 남자 고등학교에서 하면 쉽게 말해서 쉬는 시간에 오줌도 못 싸고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람직하냐 이거예요. 저는 뭔가 사회복지라는 것은 욕구에 대한 서비스인데 욕구에 대한 서비스도 제대로 못하고 자원을 연결을 잘해야 되는 것이 복지인데 자원 연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시험 관리 자체가 대단히 이렇게 관리 운영하는 사람의 편의주의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수험 시간도 50초에서 60초 이상으로 좀 늘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75분을 90분으로 하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분 동안 시험 문제를 풀고 나서 또 다시 잠깐 쉬었다가 90분 동안 시험 문제를 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게 개선하게 되면 60분 이런 식으로 쪼갠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번 그 토론회의 핵심은 현재까지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을 이제는 털고 좀 개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여기에서 좀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감되고 합의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게 저의 소망이고,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차비 들여서 온 이유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